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어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배터리 관련 회사 총수와 회동을 가진 건데요. 미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코리아 어벤져스 동맹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하고 구광모 회장이 만나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오전 정의선 부회장이 LG화학의 충북 오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났는데요. 정 부회장과 구 회장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미래 배터리 기술을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좀 기술을 공유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언급된 차세대 배터리는 장수명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장수명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이제 수명의 5배나 긴 이런 배터리고요. 배터리라는 게 방전과 충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수명이 짧아지는데 이런 수명을 조금 길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내구성이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죠. 뭐 자동차를 한번 사면 좀 오래 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더 오래 타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좀 각광받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을 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고체 전해질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나왔던 게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고 있는 저기 리튬황 배터리입니다. 네. 지금 LG화학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 배터리 업체들은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리튬황 배터리로 가게 되면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 이온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일 수 있고 또 희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참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이례적인 만남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죠. 정 부회장이 뭐 얘기를 해준 것처럼 지난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고 어제는 LG 구광모 회장을 만났고 SK 최태원 회장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온다면서요? 예, 업계에서는 곧 정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과도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는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동안 기아차에 이렇게 납품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번 현대차가 내놓은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에 SK 이노베이션이 1차 수주를 따내면서 현대차와의 관계가 좀 돈독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 부회장이 잇따라 배터리 제조사를 찾는 데는 사실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기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테슬라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8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도 그 추세가 뭐 상당합니다. 네. 올해 5월까지 판매한 대수가 4,250대 정도 좀 넘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뭐 14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하네요. 예.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은 배터리인데 이게 전기차 시장이 너무 생각보다 급속도로 이렇게 커지면서 배터리 수급이 이게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정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입니다. 예. 얘기를 해준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미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와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이미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파나소닉과 함께 자동차 배터리를 연구해 왔고요. 작년에 테슬라가 중국의 CATL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이게 파나소닉과의 협력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또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다시 파나소닉과 3년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갈등설은 이제 일단락된 상태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최근에 그 CATL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신생 업체인 노스볼트와 전기차 배터리를 합작사로 만들었고요. 또 GM은 LG화학과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도요타는 파나소닉과 합작사를 새로 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테슬라와 일부 유럽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게 바로 배터리 관련 회사고요. 네. 캐나다의 하이와라는 회사도 작년에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아큐브 모티브를 통해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뭐 기업들 간에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아니면 인수합병을 하고 아니면 협업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공급 이걸 확보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를 이렇게 확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지금 그거와 함께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화두가 배터리 원가 절감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런 합전 연행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매출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이익 쪽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배터리 업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킬로와트당 $100 이하라는 이 배터리 가격이 만들어져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외하고 차 가격을 봤을 때 $100 이하가 돼야 이제 그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죠, 전기차가.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 업체든 배터리 업체든 이익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키로당 한 15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3분의 1이라는 가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 배터리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뭐 양극재 소재를 다르게 한다던가 뭐 이런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테슬라가 CATL 의 배터리를 이 모델 3에 탑재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에 들어간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라는 건데요. 그 인산철 배터리는 기존에 뭐 코발트나 니켈을 쓰지 않는 배터리입니다. 원래 코발트와 니켈이 조금 비싼 원재료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체에도 이런 그 소식은 좀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기차를 주도하는 흐름이 갑자기 양극재 그 NCM 계열을 쓰지 않고 인산철로 바뀌게 된다면 일종의 이렇게 대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산철이 코발트나 니켈에 비해서 많이 무겁고 출력도 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지금보다 성능이 또 개선된다면 조금 가격이 훨씬 싼 인산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야 뭐 세계적으로도 뭐 점유율로나 기술력으로나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점유율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24% 정도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LG화학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GM, 르노, 테슬라 등과 같은 회사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삼성 SDI도 업계 5위를 하고 있죠. 뭐 SK 이노베이션 7위인데 이 세 회사를 합치면 거의 3분의 1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성적표는 좋은데 사실 이익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LG화학은 지난 4분기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SDI와 SK 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국내 3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귀 광물인 코발트나 니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니켈 함량을 높이는 하이 니켈 제품군으로 시장을 이렇게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니까 코발트뿐만 아니라 니켈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 절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대규모 증설에 나서야 되는 이슈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2년이 걸리고 뭐 완제품까지 하려면 시공까지 생각하면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완성차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쉽게 증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투자 자금 역시 배터리 업계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정의선 부회장이 국내 업체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제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를 해주면 뭐 증설이라든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초격차를 벌려서 중국 저가로 대응하는 중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그런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 이런 게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 끌어주면 국내 배터리사들이 증설이나 기술 개발
개발하는데 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전망으로는 현대차 그룹과 LG화학이 합작사를 세울 것이라는 뭐 전망이 나오고요. 예. 또 현대차 그룹과 삼성이 전고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끄는 K 배터리 이런 격변에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런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